네, 맞아요. 보통 CEO 발언은 좀 큰 그림, 뭐 비전 이런 걸 얘기한다면 CFO 발언은 그게 진짜 숫자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딱 보여주죠. 그래서 구체적인 재무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이런 걸 보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디로 가려는지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CFO가 뭐라고 했는지? 좋습니다. 그럼 먼저 3분기 주요 성과 지표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역시 총유효 보험료, IFP라고 하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0%나 성장해서 1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데 와, 30%면 엄청난데요. 이 배경이 뭘까요? 네, IFP는 그 현재 유효한 모든 보험 계약의 연간 보험료 총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의 기반이 되는 아주 핵심 지표죠. 이번에 30% 성장한 건 단순히 고객 수가 한 24% 늘어난 것도 있지만 고객 한 명당 내는 평균 보험료도 약 5% 같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번 분기에 순수하게 늘어난 신규 고객만 17만 6천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역대 최대치래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 고객 수도 늘고 질적 성장, 고객당 가치도 높아지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죠. 고객 수도 늘고 고객당 보험료도 늘고 양과 질 모두 잡았다는 거군요. 다음은 이제 보험사 수익성을 바로 보여주는 총손해율 지표인데요. 3분기 총손해율이 62%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전 분기나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손해율은 잘 아시겠지만 벌어들인 보험률에서 보험금이 얼마나 나갔냐는 비율이잖아요. 낮을수록 좋은 거죠. 3분기 62%면 작년 3분기보다는 11%포인트,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보다는 5%포인트나 개선된 수치예요.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지난 1년치 누적, TTM이라고 하죠. 이것도 67%로 전분기보다 3%포인트 개선됐고요. 이렇게 손해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건 뭐랄까, 레모네이드가 보험 계약을 받을 때 심사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관리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손해율 개선 추세가 확실히 보이네요. 근데 CFO가 이전 기간 발생 손해 진전 이런 항목도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5% 유리하게 나왔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비재해성은 7% 유리하고 재해성은 2% 불리했다. 이건 좀 복잡한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손해진전 디벨롭먼트 말씀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이 정도 손해가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보다 손해가 덜 났거나 더 났거나 하는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건 예상보다 손해가 적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 유리했다는 건 과거에 손실 예측을 좀 보수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손실 관리를 예상보다 더 잘했다는 거죠. 특히 비재해성,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7%나 유리하게 나왔다는 건 주목할 만해요. 평상시에 손실 관리가 좋아졌다는 뜻이니까요. 일반적인 사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네. 반면에 재래성, 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거요. 이게 2% 불리하게 나온 건 아마 1분기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산불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건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순손해의 기준, 그러니까 재보험 처리하고 난 후 기준으로 봐도 비슷해요. 비재해성은 6% 유리, 재해성은 4% 불리해서 전체적으로는 2% 정도 유리했고요. 또 작년에 발생했던 손해에 대해서도 이번 3분기에 630만 달러, 올해 누적으로는 1,890만 달러나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손해 예측이나 관리 능력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손해율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 이익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총이익이랑 매출 쪽을 한번 보죠. 총이익이 8천만 달러, 조정 총이익은 8,100만 달러. 둘 다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총이익률도 40% 넘었고요. 네, 바로 연결되죠. 손해율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총이익률 41%, 조정 총이익률 42%면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그 총보험료 수입 대비 조정 총이익 비율이요. 작년에는 18%였는데 이번 분기엔 29%까지 뛰었어요. 11%포인트나 급등한 거죠. 이건 단순히 보험료 수입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수입 중에서 진짜 이익으로 남는 비율 자체가 엄청 커졌다는 의미예요. 아주 긍정적이죠. 와, 이익률 자체가 크게 개선됐군요. 매출도 보니까 42% 증가해서 1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매출 성장률 42%가
아까 봤던 총 유효 보험료, IFB 성장률 30%보다 훨씬 높아요. CFO가 이유를 재보험 구조 변경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레모네이드 전략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7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재보험 계약 내용이 뭐냐면 예전보다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계약 비중을 줄이고 레모네이드가 직접 가지고 있는 비중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인식하는 보험료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매출 성장률이 IFP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가 최소 내년 2분기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매출 증가세가 IFP 증가세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아, 그러니까 재보험사에 넘기던 걸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갖겠다 이런 거군요. 그럼 잠재적으로 수익은 커지겠지만 혹시 잘못되면 우리가 또 안아야 할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잠재 수익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져가는 거죠. 이건 뭐랄까, 레모네이드가 이제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단계를 넘어서 수익성을 좀 더 생각하면서 리스크 관리에도 자신감이 붙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보험계약 심사하고 관리하는 능력에 자신이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조정된 이익지표, 조정 총이익 같은 거요. 이걸 왜 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네네. 조정된 지표들. 보통 이런 조정된 수치는 주식으로 보상 나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비처럼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 또는 특별하거나 일회성인 항목들을 제외하고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사의 어떤 핵심적인 영업 성과나 진짜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략 변화가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 현금 흐름이랑 자본 상황은 어떤지 보죠. 조정 EBIT 손실은 2,600만 달러로 작년보다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아직은 손실이네요. 근데 현금 흐름은 좀 다르다고요? 네, 조정 EBITI는 아직 마이너스인데 현금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긍정적 신호가 나왔어요. 바로 조정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이게 2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1,800만 달러 플러스예요.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번 현금 흐름 자체도 400만 달러 플러스였고요. 오, 조정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조정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회사가 장사해서 번 돈에서 설비 투자 같은 거 하고 나서 진짜로 회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남았냐 이거거든요. 이게 플러스가 됐다는 건 이제 회사가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지 않아도 스스로 번 돈으로 운영도 하고 성장도 할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아직 회계상 이익, 조정 EBITI는 적자일지 몰라도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이랑 투자 자산도 거의 11억 달러 가까이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2억 7,800만 달러는 규제 때문에 묶여있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유 자본이 꽤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CFO가 이제 추가 자금 조달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재정 기반 갖췄다. 이렇게 말한 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자생력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 유지율하고 운영비용 관리 쪽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연간 달러 유지율, ADR이라고 하죠. 이게 85%로 전 분기보다 1%포인트 올라서 다시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요. 운영비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네, ADR 85%면 기존 고객들이 계약을 잘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을 추가로 더 가입하는 경향이 다시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운영비용 쪽을 보면 여기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좀 보여요. 손실비용 빼고 순수 운영비용만 보면 작년보다 13% 늘어서 1억 4,100만 달러인데요. 항목별로 좀 뜯어보면요. 기타 보험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증가율이 22%예요. 근데 아까 IFP 성장률이 30%였잖아요. 네, 30%였죠. 그렇죠. 보험사업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느리다는 거니까 이건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다른 비용들은요?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은 12% 늘었고 기술 개발 13%, 일반 관리, G&A는 11% 증가했네요. 특히 판매 마케팅 비용은 성장 투자 그로스 스펜드가 늘어서 그렇다고 하고 LTV 대 CAC 비율이 3대1 이상 유지된다고 강조했던데요.
네, 그 성장 투자라는 게 주로 신규 고객 데려오려고 쓰는 마케팅 비용 같은 건데 작년보다 16% 늘려서 4,600만 달러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썼는데도 LTV 대 KC 비율, 그러니까 고객 한 명 데려오는데 쓴 돈, KC 대비 그 고객이 평생 회사에 벌어다 줄 가치, LTV가 3배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마케팅 투자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통 3대 1 이상이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술 개발 비용 증가는 주로 사람 뽑는 데 드는 인건비 때문이고 G&A 비용 증가는 주로 이자 비용 영향이라고 하네요. 이자 비용 증가는 아까 말한 성장 투자 같은 거 하려고 자금 쓰면서 생긴 걸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좀 놀랐던 건데요. 이렇게 회사가 막 성장하는데 직원 수는 오히려 전분기보다 약간 줄었고 1274명에서 1259명, 심지어 2년 전이랑 비교해도 거의 그대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진짜 흥미로운 점이에요. 매출이나 고객 수는 엄청 늘었는데 직원 수는 거의 그대로다. 이건 회사의 운영 효율성, 특히 레모네이드가 계속 강조하는 그 기술 기반 자동화나 프로세스 최적화가 정말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CFO가 직접 뭐 AI가 어쩌고 이런 말은 안 했지만 확실히 기술 중심 전략의 효과가 인력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이런 높은 효율성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확실히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이 돋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가이던스를 좀 살펴보죠. 레모네이드가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올렸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IFP 총 종업료 수익, 매출 목표치를 다 상향 조정했고요. 조정 이비타 손실 예상폭은 더 줄였습니다. 이건 뭐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자신 있다. 이런 경영진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2026년 4분기까지 회사 전체 조정 이비타 흑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변함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재보험 출제율, 그러니까 재보험사에 넘기는 비율은 4분기에 약 40% 수준으로 계속 낮출 거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리스크 보유 확대 전략은 계속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4분기나 2025년 연간 가이던스 숫자들을 뭐 하나하나 다 읊는 것보다는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망치를 다 높여 잡았고 특히 조정 이비타 손실폭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2026년 말 흑자 전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이걸 강조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빅스비 CFO도 3분기 실적 요약하면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이걸 동시에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맞습니다. 가이던스 올리고 흑자 전환 목표 다시 확인시켜준 건 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죠. CFO가 규모와 규율을 갖추고 with scale and discipline,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그냥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티모시 빅스비 CFO의 발언을 통해서 레모네이드의 3분기 재무성과를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뭐 IFP 30% 증가 같은 겉으로 보이는 성장도 탄탄했고 동시에 손해율 개선이나 이익률 상승, 또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 같은 질적인 개선도 뚜렷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CFO가 내놓은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 레모네이드가 맨날 얘기하는 AI 기반 효율성이니 파괴적 혁신이니 하는 그런 큰 그림들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비전이 어떻게 진짜 돈 버는 걸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보험 비중을 줄이면 그 전략적 선택이 가져올 잠재적인 보상과 또 그만큼 커진 리스크 사이의 균형,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CFO 말대로 레모네이드가 재보험 비중을 줄여서 매출 성장은 더 빠르게 하고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더 많이 안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2026 4분기에 진짜 흑자 전환을 하려면 지금 나타나는 이 손해율 개선이나 운영 효율성 증대가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되고 또 얼마나 더 좋아져야 할까요? 특히 만약에 예상치 못한 아주 큰 재해가 터져서 보험금 청구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 현금 흐름이나 자본력이 그걸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레모네이드 CFO 발언 분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